7월 16일 금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행입니다. 포항의 지리적, 지형적 특성에 대한 강연이 어제 포항지역학연구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포항 땅은 신생대에 만들어진 젊은 땅이어서 온천이 많고 형산강 삼각주는 포항의 성장으로 변화했다고 하는데요. 어제 강연을 하신 지리학자 민석규 박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민석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포항에 살고 있지만 이 포항의 지리적, 지형적 특성에 대해선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은데요. 이 포항 땅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네, 그 신생대 제3기라고 하는 지질시대에 만들어졌는데요. 네, 그 신생대 제3기라고 하는 시기는 대략 6,500만 년 전서부터 250만 년 전까지의 지질시대를 얘기를 해요. 네, 우리 사람이 100년도 못 사는데 뭐 몇백만 년, 몇천만 년 그러니까 굉장히 길지만 네, 사실 지구 46억 년 역사에 비하면은 뭐 굉장히 최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음, 그래서 그 새로울 신자를 써서 네, 새로운 지질 시대라는 뜻의 신생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신생대 마이오세라고 하는 약 2,300만 년 전서부터인데요. 그때 이 동아시아 지역에 땅을 잡아당기는 힘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원래 붙어 있었는데 그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일본이 한반도에서 떨어져 나가요. 음, 그래서 한반도하고 일본하고 사이에 이제 낮은 땅이 생기고 네, 거기에 바닷물이 들어온 게 바로 동해입니다. 네, 그 동해가 만들어지는 그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포항 땅도 동해와 같이 갈라지거든요. 음, 그래서 주변보다 조금 낮아져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흙이나 자갈이나 모래가 흘러와가지고 이제 쌓여서 포항 땅이, 그러니까 지각이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한반도와 일본이 분리가 되고 그 사이에 동해가 생기고 또 포항이 생기고 그렇게 된 건데요. 예, 이 포항에는 동해안 최대 규모인 영일만이 있어서 어업과 임해공업이 발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많은 바다가 육지로 이렇게 쏙 오목하게 들어온 지형을 말하거든요. 네. 바닷가는 내륙과 달리 그 바람이나 파도가 상당히 많은데, 음, 많은 그런 바람과 파도가 좀 약해지는 그런 지역이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해안의 거주 중심지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그 서해하고 남해는 지도를 보시면 해안선이 꽤 복잡하죠. 음, 아마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리아스 시케안이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네. 그런데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해안선이 굉장히 단조롭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큰 항구가 들어설 만한 만이 영일만 빼고는 없어요. 네. 그래서 동해안 유일의 이제 큰 만이 영일만이고, 네. 또 이 만이 수심도 서해보다는 꽤 깊고요. 네. 또 조차, 그러니까 밀물하고 썰물 때 그 바다 수면의 차이도 굉장히 작아요. 네. 그래서 큰 배가 포항제철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네. 자, 철광석의 99%를 우리는 수입을 해와야 되거든요. 네. 해외에서 네. 배로 실어와야죠. 네. 또 만든 철 제품은 또 해외로 또 수출도 많이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큰 배가 드나들 수 있는 영일만에 포항제철이 들어선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네.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듣다 보니까 항만이 있다는 게 여러 가지로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이 포항의 신생대에 만들어진 비교적 젊은 땅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요, 포항을 제외하고 나면 이 가장 최신의 지질 시대인 신생대에 만들어진 땅이 포항 말고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없습니다. 음, 거의 유일무이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게 그 동해가 갈라지면서 만들어졌으니까 대략 2천만 년 이전서부터 이 퇴적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쪽 포항 쪽에 얕은 바다였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두호층이라고 하는 퇴적층에서 그 조개화석이나 이런 걸 발견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다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이 포항의 삼기 퇴적암은요, 지질 시대를 보면 아주 역사가 짧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아직 단단하게 그 굳은 암석이 되지를 못해서 흙도 아니고 돌도 아닌 그런 상태예요. 네. 여기 분들은 떡돌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예, 예. 자, 그래서 그 아직 미처 돌이 되지 못했을 정도로 그런 여린 암석이 있는 땅이니까 젊은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일본이 화산과 지진의 지대밭인 거 아시죠? 네. 뭐 뻑하면 여기서 화산 터지고 지진 나고 그러잖아요. 그 신생대에 만들어지고 있는 젊은 땅이라고 그렇거든요. 네. 근데 포항에도 그 화산 활동이 있었습니다. 음. 그것도 그 약 250만 년 전서부터 시작된 그 지질 시대인 신생대 시 4기의 화산 활동이 있었어요. 네. 혹시 달전이 수상전리 아시나요? 네네. 예, 거기가 바로 4기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음. 또 포항이 온천도시라는 사실을 알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냥 설강도시로만 알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경북 동해안에 34개나 되는 온천이 있는데 그중에 23개가 포항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어. 포항이 온천도시라는 거 네.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땅만 파면 온천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예, 예. 그리고 이 지열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에게는 좀 가슴 아픈 기억이지만 촉발 지진을 일으킨 지열 발전도 이곳에서 했던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지열 발전도 결국에는 이제 그게 이제 큰 피해를 주는 걸로 끝났지만 네. 사실은 이 땅이 이제 젊은 땅이다 보니까 음. 지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이 남구 효자동에 지금 수년째 천연가스로 인해 불길이 계속되고 있는 불의 정원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포항의 젊은 땅이다라는 증거일 텐데, 이거는 예, 예. 언제쯤 꺼질 걸로 예상하시나요? 예,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는데요. 76년인가 그 새해 기자회견에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에서 석유가 나온다 그래서 네. 야, 우리도 이제 산유국 되는구나. 아주 나라 전체가 들썩였던 적이 음.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이유는 세계에서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들이 대개 이 신생대 제3기 퇴적층에서 석유를 뽑아내고 있어요. 가스도 그렇고 천연가스. 네. 그러니까 3기층이 있는 포항도 석유가 나온다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거고요. 네. 그 불의 정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3기층에 매장된 가스가 있는데 이제 공사를 하다가 아마 그곳에 그 시추를 한 모양이 구멍을 뚫은 거죠, 땅에. 네.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있던 가스가 음. 새어나온 거고 거기에 이제 불이 붙어서 계속 타니까 네. 이제 포항시에서 그거를 뭐 불의 정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단장을 해서 관광자원으로 뭐 재탄생이 된 그런 상태고요. 네.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한 10년 정도 더 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네. 포항이 신생대에 만들어진 젊은 땅이라는 지질학적 특징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 포항이 형산강 유역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형산강 삼각주가 중요한 지형적 특성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대개 그 지리, 뭐 저도 지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데 대개 지리 시간에 이제 삼각주 그러면은 낙동강이 바다와 만나는 지점에 그 만들어 놓은 김해평야만 삼각주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사실 이 포항 같은 경우에도 그 영일만으로 흘러든 형산강이 토사를 실어와서 메꿔가지고 만들어진 이 삼각주고요. 그 위에 포항시가 지금 세워져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삼각주라는 땅이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름에 장마가 많잖아요. 네.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토사가 많이 실려 내려오겠죠. 네. 한 해 장마만 그 끝나고 나도 지형이 변할 정도로 음. 상당히 변화무쌍한 그런 땅이 바로 삼각주예요. 네. 근데 그걸 인간이 이제 개척을 해서 제어 이제 그 인위적인 제어를 가해가지고 시가지화 한 거거든요. 음. 포항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서 포항 제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산업 발전의 그 밑거름이니까요. 음. 아마 그런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이런 삼각주의 변화무쌍한
이런 역동성을 닮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건 제 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 포항이 도시로 성장하면서 이 형산강 삼각주도 변화했다고요? 예, 그렇죠. 이제 자연적인 이 지형을 이제 시가지화 하다 보니까 네. 자연 상태에서 변하는 것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형산강 삼각주의 지형이 변했어요. 네. 그 이제 지도에 다 남아 있습니다. 옛날 지도에. 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그 포항시 남구 상도동 172번지에 배머리못이라는 연못이 있어요. 네. 이게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에도 나옵니다. 음. 이 연못은 원래 연못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 포항 삼각주를 그 개간을 했던 일본 사람들이 이 하천이 구불구불 흐르는 걸 지리에서는 공류라고 그래요. 네. 구불국자 써서 이 공유하던 이 형산강을 반듯하게 그 직선으로 만든 거예요. 그걸 직강화라 그러거든요. 네. 바로 그 공유하던 자리가 직강공사로 잘려서 메꿔지고 하다가 남아 있는 부분이 바로 배머리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 형산강이 이렇게 구부러져 흘렀었구나. 이렇게 몇십 년 사이에 지형이 변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정말 한국 지리 시간 같았는데요. 이 포항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는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서 참 흥미로웠습니다. 끝으로 덧붙일 말씀 전해주시죠. 예, 그 몇 년 전서부터 이제 그 전국적으로 그 지질공원, 뭐 국가 지질공원 이런 것들이 지금 지정되고 있거든요. 네. 우리 경북 동해안에도 몇 군데 그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음. 이제 지구 역사에서 이제 의미 있는 이제 그런 지질 구조를 갖다가 이제 공원으로 개발해가지고 이제 관광 자원하고 있는 건데 사실 포항 말고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신생대 3기층을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신생대 3기층으로 이루어진 포항 지역은 어떻게 보면 전체가 지질공원이라고 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포항에서 이런 제철 산업을 대신해서 포항 지역의 경제를 그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원 중에 이 포항만이 가지고 있는 지형과 지질 자원도 굉장히 그런 바탕이 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포항은 굉장히 전국적으로 봐도 특이하고 독특한 그런 지질 구조를 가진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포항이 지질공원 지정이 돼서 지질 자원을 더 알리고 활용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 말씀 잘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리학자 민석규 박사였습니다.